내가 살려는 그 집에 발을 들일 때까지 내가 거기서 대자로 눕는 정말 그 상상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정말 큰 동기부여, 목표, 목적이 되어주더라고요. 여러분 2021년 제가 집을 살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정말 제 주변 모두가 집을 사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시기였어요. 아, 더 이상 오르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가장 실거주에 적합한 용인의 한 집을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배운 세 번째는요, 생애 최초 대출을 너무 대충 썼다. 지금도 약간 주먹이 쥐어지는데요. 무튼 이러나 저러나 저는 후회 없습니다. 정신승리냐고요? 내니요? 김짬보. 자,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들 김짬보입니다. 여러분 약간 축하? 파티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의 첫 집이었던 용인 집을 팔았습니다. 와 정말 길고 긴 이야기였는데요. 2021년 첫 집을 사고 4년이 지나서야 집을 팔았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정말 진짜로 너무너무 진하게 배운 게 많아요. 사실 뭐 찐짠이들이니까 정말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과정에서 불로소득 전혀 없었어요. 네, 돈을 잃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후회 대잔치가 될까봐 아니야 짬보야,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집은 살 것 같지 않아? 라고 정말 솔직하게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저는 90% 정도? 나 살 것 같아 라는 대답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을 사고 팔며 배운 세 가지를 긍정 버전, 약간의 흑화인 후회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 많은 찐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긍정적으로 배운 첫 번째, 정말 내 집 마련, 집이라는 것만한 동기부여가 없다는 걸 배웠다. 제가 한 5년을 넘게 돈을 모으고 적금 만들고 또 예금 돌리고 부동산 공부하러 주말마다 임장 다니고 주식 투자 배우고 연금 펀드 만들고 IS 만들고 천원 도약 계좌 알아보고 이 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1억 채우기, 혹은 어떤 특정 주식 몇 주 사보기, ISA로 이만큼 모으기 같은 게 물론 목표로 세울 수는 있는데 이게 근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주변에 말을 진짜 너무 많이 들어야 되고, 스스로도 요즘은 이게 떴다는데 이걸로 갈아탈까? 하면서 끊임없이 약간 갈대처럼 좀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 내 집 마련은 정말 그냥 눈에 보여야만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집, 시각화 그 자체잖아요. 내가 살려는 그 집에 발을 들일 때까지 내가 거기서 대자로 눕는 정말 그 상상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정말 큰 동기부여, 목표, 목적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나 그 거실에서 셀카 찍을 거야. 창문으로 뷰 멋들어지게 보면서 커피 마실 거야.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세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 내 집 마련이. 유현준 교수님이 그 어떤 한 채널에서 말씀하시길 현대인은 24시간 중 23시간을 실내에 있는다 하더라고요. 집, 회사, 차, 대중교통.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내가 바로 집이잖아요. 이 공간이 나에게 주는 안락함, 편안함은 너무너무 큰 존재인 거죠. 그 큰 존재를 위해선 내가 오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참겠다, 약간 이런 건 된다는 거지. 근데 주식 얼마, 적금 만기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유혹 요소가 집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처럼 평범하고 쉽게 불탔다가 쉽게 꺼지고 약간 좀 귀 얇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목표가 내 집 마련이었기 때문에 이뤘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도 집이라는 것은 살 것 같다. 그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로는 아마 지금 유튜브에 김짬부라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후회하면서 배운 첫 번째, 너무 감정적으로 샀다. 이 대왕 F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거의 뭐 이제 몸이 떨리듯이 울어버리는 이 F력이 내 집 마련할 때도 발동을 해버렸지 뭐예요. 여러분 2021년 제가 집을 살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정말 제 주변 모두가 집을 사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시기였어요. 진짜 정말로. 저는 말 그대로 진짜 부동산 공부라는 걸 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번 주에 임장 다녀온 곳이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1,000만 원이 무슨 네 집 개 이름 다니고, 저저번 달에 본 곳이 막 5천만 원 올라 있고, 뭐야? 뭐 다 잘못 본 거야? 뭐 이렇게. 물론 실거래가가 아닌 그때 당시에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야 하는 그 호가가 오른 거긴 한데, 그때는 어쨌든 정말로 부르는 게 가격이었고, 심지어 집주인분들도 집도 잘 안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냥 날 피의식일 수도 있지만 뭐 얼마나 있으시길래 뭐 이 정도는 못 사세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괜히 나 혼자 그냥 찔려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같이 공부하던 그때 당시 부동산 스터디 멤버들도 저 이제 드디어 집 매수했습니다, 막 이런 이제 후기들이나 막 연락들을 받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 급해질래 안 급해질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나가서는 진짜 이런 거 제대로 선택 하나 못하는 내가 바보 같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돈 모으는 과정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수없이 여러분 저는 내 집 마련이 목표입니다, 다른 채널 나가서 저는 내 집 마련이 목표입니다, 이걸 엄청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아니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주면 되지라는 생각이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는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빨리 호로록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집 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게다가 저는 그때 결혼까지 겹쳐가지고 신혼집도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냥 모든 이런 상황들이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뻥안치고 집만 80개 넘게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절대 안 질릴 것 같아요. 80개가 무슨 말이야, 800개도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일 것 같은데, 그때는 집도 계속 오르고 있고 저번 주에 봤던 집이 이번 주엔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더 이상 오르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가장 실거주에 적합한 용인의 한 집을 제가 산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짬분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산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결국 살 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산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나의 모든 것이 감정적이었다는 것이 후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집에 대한 정말 큰 확신이 있고 주변 지역 동네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저는 그 이후에 다가오는 부동산 불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돈 내고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다시 분석하고 공부해야겠다, 이성적인 사고를 했을 텐데, 저는 결국 감정에 의한 선택들을 했다 보니까 계속 또 이거를 후회하느라 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도 또 감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에게 진짜 뼈저리게 남은 레슨 포인트는, 나 지금 감정적인가? 누굴 보고 내 마음이 지금 급해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었나? 라는 질문을 정말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왜 계속 이 심리를 얘기하는지 그 집을 구매하고 나서부터 알게 됐답니다. 네네네. 그래도 다시 긍정잠부로 돌아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배운 두 번째는 정말 큰 내 집 마련의 장점인데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 집이라는 안정감 속에서 집중할 곳에 빠르게 집중해서 에너지가 폭발하게 된다. 사실 저는 그 집이 진짜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감사하게 그 집에서 너무 잘 됐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유튜브 너무 잘 됐는데, 그때는 어느 수준이냐면 샤워하다가 막 유튜브 아이디어, 유튜브 썸네일이 막 떠올라. 그렇게 영상을 만들면 100만 뷰가 터져. 그때 진짜 약간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올라탄 것처럼 늘 모든 일이 잘 풀렸어. 뭔가 그 집에서 사는 모든 활동이 다 좋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물론 지금도 좋고. 제가 돌이켜보면은 내 집이라는 안정감 속에서 오는 일의 추진력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당시에는 제가 거기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고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이었기 때문에 2년 뒤에 어디 가야 되지? 연장해야 되나? 이사는 어디로 가지? 내 전세금 괜찮겠지? 약간 이런 고민이나 걱정에 에너지를 전혀 안 썼던 거죠. 그때 몰랐지만 제가 지금은 전세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없이 살았구나라는 게 더더욱 느껴져요. 그 에너지와 고민의 모든 시간을 어디다 써요? 모두 나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서울에서 1년 월세살이를 했고 지금은 이제 2년 전세로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1년 월세 살 때는 거의 이제 7개월 살고부터는 계속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진짜 아시겠지만 다른 집 알아본다는 게 일을 진행하면서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지금처럼 이제 전세 사는 동안 어쨌든 저희가 안전하게 전세 자금을 이제 묶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계속 그냥 불안하긴 하고, 그리고 이제 벽에 테이프나 이런 거 못 붙이고 못을 못 받고, 그리고 물건 크게 사는 것도 되게 고민돼요. 왜냐면 나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당연히 깔려있던 거니까. 결국에는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 집이야 하면서 막 이것도 쓰고 이것도 사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특히 제 성향상 좀 더 그런 것들을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집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안정감, 그 안정감 속에서 나오는 집중된 에너지, 그 집중된 에너지로 나오는 일의 추진력, 이런 것들이 정말 어나더 클래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후회하면서 배운 두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적은 시드머니로 내가 뭔가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마저도 살 수 있는 걸 넘어서 살만한 집까지 고른다는 거는 조금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에 쓴 돈만 거의 500이 넘고, 만난 전문가들도 유튜브 하면서 또 다른 사석에서도 막 100명이 넘고, 책은 진짜 말해 뭐해 할 만큼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늘 말했었어요. 집이라는 것을 자산의 영역으로 본다면 너가 좋아하는 곳 사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사, 이런 걸 좀 많이 읽었었는데, 알지 입지의 주요 요소 5가지 있잖아요. 일자리, 교통, 학군, 인프라, 자연환경. 이거 정말 제가 툭 치면 툭 나올 만큼 배웠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샀던 집도 이 부분에 있어서 3개나 오케이가 되는 집을 제가 산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저의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 문제예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집이 생각보다 은근 좀 많이 비싼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정도 집은 이 정도 하겠지가 잘 안 맞아. 요즘에 다 비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혀 못 살겠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낀 현타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왜냐면 1억이라는 걸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10평대에서 2명에서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후회돼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6평에서 잘 살고 지금 여기 9평인데도 제가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아주 감사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부자 금수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항상 부모님이 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용인에 이제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넓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의 리스트에 아예 10평대, 20평대가 없었어요. 제가 충분히 입지 좋은 곳을 샀지만 그래도 더더더더 입지 좋고 더더더더 사람들이 살고
살고 싶은 집을 샀으려면은 평수를 확 줄였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선택을 못했던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아니면 아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단지로 가가지고 아예 몸테크를 하거나. 근데 그때는 진짜 몸테크에 몸자도 생각 못했던 게 정말 좀 뼈저리는 후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편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10평대에서 정말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1억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우리는 작은 집 월세를 살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1억으로 사면서 살 수 있는 서울과 가까운 쪽에 소형 평수 아파트나 빌라를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지났으니까 뭐 해보는 말이에요. 네. 이것도 어쨌든 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의 작은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다시 긍정으로 돌아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배운 마지막 3번째, 부동산이 얼마나 공부가 필요한 영역인지 알게 됐다. 점프님 되게 지금 정신승리 중이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이거 진짜로 배운 거예요. 긍정적으로 배운 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부동산이라는 영역을 너무 도전, 열정 이런 영역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맞긴 한데 아니에요. 이제는 부동산이 정말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냥 정말 쉽게 표현하시는 거지, 실상은 진짜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는데 맨날 임장 나가서 뚫어져라 보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거기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나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정말 큰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게 왜 긍정적인 배움이냐면 저는 이제 모든 재테크 투자 영역에서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 진리를 진짜 몸으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짬부잖아요. 진짜로. 주식 투자도 공부해야겠다 생각할 때 바로 한 게 투자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뭐 살까요? 어떤 주식 살까요가 아니라 책부터 추천을 받았어요. 모든 걸 지속하게 해주고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드는 거는 진짜 공부뿐이라는 것을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투자해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추천하는 게 토익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게 되니까. 처음부터 한 방에 잘 된다. 이건 사실 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운은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운에 기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깨달음은 제 삶으로 깨달은 것들이라서 진짜 귀한 긍정적인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배운 3번째는요. 생애 최초 대출을 너무 대충 썼다. 지금도 약간 주먹이 쥐어지는데요.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꽁꽁 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일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에 이 생애 최초 대출, 그러니까 생애 최초 대출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마치 조커카드처럼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제가 이거를 낮은 금액대의 집에 써버린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1억이라는 돈으로 내가 살만한 20평 후반대 아파트를 사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대가 높은 집이 아니고 낮았단 말이에요. 그땐 대출도 많이 안 나왔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빵빵한 대출을 아주 낮은 가격대의 집에 쓴 거죠. 진짜 이거는 아쉬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좀 더 모으고 대출력도 조금 더 생긴 30대 지금의 나 버전으로 생애 최초 대출을 쓴다면 정말 좋겠지. 진짜로. 이번에 제가 그 풀팽님하고 대출 영상 찍으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기회를 그렇게 그냥 날린 거구나. 그래서 요즘엔 제가 주변에 집을 함부로 사지 마라. 첫 대출 제대로 쓸 수 있게 플랜 잘 짜라 막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까지 날리지? 짬뿌님이 생애 최초 대출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약간 좀 궁금한 찐자리들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한번 우리 힘짬부랑 한번 이 생애 최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마지막이 조금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한데 무튼 이러나 저러나 저는 후회 없습니다. 정신승리냐고요? 내니요? 정신승리라고 봐도 괜찮아요. 전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정말 이 몸에 새기면서 배운 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집이 저는 진짜로 고맙고 지금도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거기서 있었던 저의 추억들, 내가 매일 아침마다 햇빛을 보고 거기서 했던 일들,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살이를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가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공간일 만큼 그 집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고, 그래서 떠나보낼 때도 되게 마음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 뭔가 I believe 저의 첫 집은요, 편지 쓰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 집 마련, 그리고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고 느낀 점이나 느낀 점 아니어도 응원도 좋아요. 짬부님 화이팅 같은 것들, 네네네 그런 거 댓글 남겨주는 찐짜리들 중에서 5명 추첨해서 이번엔 커피 아니고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제일 도움됐던 책이 있어요. 비밀. 어떤 책인지는 선물 받는 찐짜리들만 알 수 있게 서프라이즈로 보내줄게요. 댓글 남겨주면 5명 추첨해서 보내줄게요. 그럼 안녕. 공부 짠.